언제 주식에 눈을 떴는가? 그 사연 연결된 분은 언제 주식에 눈을 떴는지 아니면은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지. 20년 되셨대요, 주식 경력. 오, 조금 아실만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연결해 볼까요? 아, 윤정조 대표님 인사. 아유, 저희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이미 주식에 눈을 뜬 지가 너무 오래돼서, 눈 보십시오. 눈이 무지하게 크십니다. 예. 언제 뜨셨어요, 눈? 저는 뭐 88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 계좌를 개설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학생 때였죠. 되게 어릴 때 시작.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고등학교 예. 때요? 생각보다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네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예. 저는 너무 오래 끌어버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구나. 그러셨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자, 주식한 지 20년이 넘으셔서요. 네네. 지금까지 뭐 예금이나 적금은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그럼 20년 동안 주식하시면서 어떻게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대충 생각해보면,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예. 크게 주식이 그렇지도 않은데요. 이게 마약같이 제가 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오르는 오르는 대로 너무 매력있고, 내려도 또 오르겠지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 지금까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좋게. 아니, 8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하셨으면, 그러게요. 아니, 그 당시에는 차월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여성분들이 그렇게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주식을 할 만큼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떤 하게 된 계기가, 예. 말씀드려도 되나? 제가 이제 공기업 비서실에 있으면서 그 예. 당시에 이제 그 분들을 약간 일 시간에 있었나 뭐 이제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조금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이거 참 재밌는 거다. 돈 버는 거구나 하면서 상당히 사실 어린 나이죠. 그래서 한번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근데 될까요? 제가 또만 자영업 하고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 하면서 그냥 가끔씩 좀 나가서 이제 보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주식을 하셨으면요. 예, 그 경력이나 경험에 있어서는 네. 정말 뭐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으셨을 이제는 딱 텐데. 그러니까 몸으로 느낌이 확 오실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예. 어떨 땐 정말 제가 펀드 내서 될것 같은데. 예. 누가 얘기를 하면, 말로는 이론적으로 하면 저도 뭐 진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매는 여전히 힘들다. 네네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아마 마인드 컨트롤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좀 약간 때문에 마인드 못할 컨트롤, 때가 예. 있었는데 조급한 것 같아요. 성급하시고,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또 뭐 그치. 경험에 있어서는 뭐 다른 분들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주신 이유가 이유. 예.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예. 그렇게 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에 이런 걸, 예. 그런 쪽에는 이게 정말 나 이거 접고 이제 안정적으로 접근만 해서 가져가야 한다. 이게 이 마력인지 이게 안 돼요, 제가. 이게 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종목은 좀 큰 종목 우량주만 거래하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초우량 종목부터 시작해서 코스닥까지 네. 옛날에 제가 뭐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 그때 IF 잡지가 때요. 네. 그때는 거의 수익 조각 되는 종목도 제가 한 수로 갖고 있었고 예. 모든 걸 다 줬거든, 진짜로. 뭐 웬만한 종목도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희가 뭐 종목 상담 해드릴 게 있을까요? 어떤 종목 제가 궁금하세요? 한울제약을 한울제약.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20년 하셨는데도 마인드 컨트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못 고민이 그만둘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부분 같이 윤정도 대표랑 얘기를 해보고요. 네. 또 한울제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은요, 정말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1, 20년을 하면 장인이 되잖아요, 장인. 그러니까요. 예. 주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얼추 저희 윤정두 대표께서 20여 년이 됐나요? 되시지 않았나요? 넘죠. 예. 이거 20주년 기념 파티 왜 안 하셨나요? 일단 사연 주신 분께서는 본인이 이제 왜 손실이 났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전체를 다 해보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파생 상품, 섭렵을 옵션까지도 하셨습니다. 예, 매매를 하신 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지가 있으세요. 앞으로는 좀 우량주 가지고 몇 종목만 가지고 이제 1년 동안에 매매를 많이 안 하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결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험치가, 그러니까 오래된다고 해서 주식을 꼭 잘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맞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연 주신 분께서는 지금 옵션, 파생까지 하신 이후에도 지금은 파생을 접근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멈추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만큼 그 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공부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네. 시장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아남아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경험치가 쌓인다면은 네. 그 다음부터 대응하실 때는 월등히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의 목표, 뭐 수익률을 높인다거나 손실을 만회를 많이 하겠다거나 이런 기준보다는 살아남자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자. 무리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예. 뭐 언젠가는 굉장히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섰고요.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 역시 예. 1370.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강보합권이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파란불을 보이고 있는데 자,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빼고 나서는 가장 좀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제. 예. 근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하락 기준을 잡는 건데요. 일단 그 오늘 기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제 판단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던 측면이 한미 정상회담에 일정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소진되어 버렸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유동성, 수급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뭐 한 11조 이상 매수를 했죠. 네. 근데 그 현물 매수세의 7, 80%가 ETF로 전부 또 판매가 됐습니다. 해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4월 10일 이후에 누적으로 한 6조가 넘습니다. 6조가 넘어요? 벌써 이미 많이 넘겨져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탈된 이후에 뭐 61선에서의 반등이라든가 혹은 뭐 21선 아직 회복 못한 상태에서의 눌림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지금 뭐 상향되고는 있습니다만 최소 61선까지의 눌림 현상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미국 쪽의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지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준 상황인데요. 미국의 6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그 전월 대비해서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의 감소폭을 대부분 만회시키는 굉장히 좋은 그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미국 증시 반등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5월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네. 심리적으로는 크게 개선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빨간색이 그렇죠. 심리적 예.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빨간색이고요. 예. 위에 파란색은 이제 동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행지수는 아직까지는 돌려진 기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부분인데요. 60만 명 초반에서 이제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누적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1월 이후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도 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20주 연속 60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그동안은 그렇죠. 이제 지표에 대해서 어제도 뭐 주택 착공 부분 뭐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그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에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또 아시아 전체적으로 더 위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표 개선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수출 규모에 있어서 일단 14가지 품목의 이제 수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누적 수주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성장 국면을 보여줬습니다만 일단 5월 기준에서 놓고 볼 때에는 주력인 선박 그리고 자동차, 뭐 가전 전부 두 자릿수의 네. 감소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는 그 경제 지표나 이러한 지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뭐 벌써 이제 6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지나면은 그 기업 실적이 노출이 되는 뭐 그런 시점이 오죠. 네.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삼성전자가 2008년도 2, 4분기 영업이익이 1조였습니다. 네. 1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점이 4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이 4천억 정도 나왔고 연결 실적이죠. 네. 그리고 2, 4분기가 1조 나온다고는 하지만 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작년 3, 4분기의 저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네. 지금 주가 부분이. 예. 그리고 뭐 LG전자도 네.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지만은 환차손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였다라는 거. 예,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